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신 이유가 뭐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어떻게 되죠? 여기 와서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인 거고요. 저는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부자가 되는 건 시간입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사람들 정보로 착각하고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뭐를 알고 있죠? 정보를 통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죠?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과 투자는 다른 겁니다. 투자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했더니 그 기업이 발전하게 되고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고 나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기술이라고 착각을 해요. 기술. 사고 파는 기술. 그거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에 투자해라. 그럼 누가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애기죠. 갓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투자를 가르쳐주고 또 엄마 아빠도 투자를 얘기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투자 얘기를 해야 되고 온 가족이 투자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돈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죠? 공부 잘하라고 그러죠. 되게 답답해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돼야 안 돼요. 아직도 헷갈리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애가 정상이에요? 공부를 싫어하는 애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애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돼야 되겠죠. 부자는 돼야 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태인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패밀리 오리엔티드 했다고 그러죠. 가족 중심. 또 우리 아들이 나보다,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민족이 전 세계 몇 개인데 유태인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핍박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귀하게 여기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죠. 계속 침략을 당했죠. 근데 유태인은 부자인데 왜 한국은 부자가 아니죠? 나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을 안 가르쳐요. 부자가 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라고 배워봤어요? 안 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자가 되라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유태인은 공부 잘하라고 하나 대신에 뭐라고 그럴까요? 1등 하라고 그래요. 1등. 1등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데 가면 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철학적인 얘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인은 옆집 애가 오른쪽에 가면 우리 아이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유태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남들이 안 한 거 해라. 한국은 어떻게 하죠? 한국은 옆집 따라가라 그래요. 전부 국영수만 공부하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하기 싫어해요.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양성의 부족.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돈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애도 돈을 안 배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금융 문맹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일시켜야 돼요. 투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ETF 모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를 뭐로 써야 돼요? 주식을 모으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한 거죠. 그 수준까지 와야 돼요. 우리 애는 창업을 해야 되고요. 금융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는 많이 놀아야 돼요. 행복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돼요.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거를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워서 의사 되는 게 중요한 거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는요. 나중에 내가 큰 돈 벌면 내가 고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가 의사가 될 필요 없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큰 돈 벌어서 변호사가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우리 아이들이 꼭 변호사 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부자는 돼야 되죠. 부자는 다 될 수 있다.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은 사는 거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다. 그걸 한 번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 사고 나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식 가격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나는 20년 후에 찾을 건데. 그래서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숲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나무를 심었는데 매일 쳐다봐. 얼마큼 자란다. 그리고 좀 자라려고 그러면 잘라서 또 땔감으로 써버려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투자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부자들은 왜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까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다 아시죠? 5만 원짜리를 500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멍청해요. 부자를 조금이라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영리한 사람은 뭐예요? 그 돈으로 뭘 해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돈 생길 때마다 뭐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심는 겁니다. 부자들은 씨를 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60살이 됐을 때, 주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가지고 50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드라마 보셨죠? 김부장. 그분이 주식 안 사놨죠. 그러니까 어려운 노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걸 영어로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배당이 나오는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60이 됐을 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해야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은 딴 게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뭐 미국의 이자율이 어떻고 뭘 알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들 몰라요. 자기네가 연방준비위원회 거기 사장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 뭐예요? 주식에 투자하는데 관심 없던 거예요. 그런 거는. 환율이 어떻게 되고 관심 없어요. 어떡하려고? 환율이 있어서 어떡하려고? 기계적으로 사서 모으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박앤세일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제일 일찍 사고 제일 늦게 팔아라. 그게 진리예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열심히 일한 당시 뭐 하라고 그래요? 떠나래. 떠나면 안 되죠. 노후 준비해야죠. 열심히 일한 당시 그 귀한 돈 가지고 투자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제가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당장 10억을 드릴까? 아니면 오늘부터 100원으로 시작해서 내일 200원, 400원, 30일 되는 날 그 돈을 주겠다. 여러분은 10억 가져갈래요? B 가져갈래요? 솔직히 A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근데 답은 B죠? B가 얼마인지 아세요? 530억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투자했을 때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놀러 가고 투자한 게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금액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다 없애야 됩니다. 특히 저 MZ 세대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어떤 여성이 저한테 한창 강의를 끝났더니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대표님, 죽을 때 돈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 가져갈 돈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거를 습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가처럼 보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50이 됐을 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
60이 됐을 때 얼마 됐을까? 여러분 플랜을 짜야죠.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는요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톤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스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찍 떠나는 거예요. 일찍 떠나면 천천히 쉬면서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저녁에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죠. 그때 지치죠. 그리고 우울하죠. 일찍 떠나야 돼요, 마라톤을.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떠나면 안 되죠. 내 배우자도 같이 떠나야 되고 아이들도 같이 떠나야 되고 온 가족이 떠나는 겁니다.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녁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온 식구가 저녁을 같이 먹는 겁니다. 한국은 같이 안 먹어요. 같이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이는 학원에 가 있죠. 엄마는 또 학원 밑에서 기다리죠. 아빠는 회식하죠. 그 어떻게 돼요? 가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가족하고 시간을 안 보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 잘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 은퇴를 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이 그렇죠. 은퇴 못하죠. 은퇴를 못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60세가 되면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배당을 많이 줄 겁니다. 아니면 몇 개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은퇴예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노인층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이 나를 책임져 줄까요? 책임 안 져줄까요? 그동안 사교육비 쓴 거 들어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절대 안 찾아옵니다. 100% 배신해요. 아들은 200% 배신해요. 딸은 좀 나아요. 근데 아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걔한테 돈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예정된 배신자다. 예정된 배신자는 돈 쓰면 안 된다. 돈은 일전 아빠 안 주고 있어요. 애들도 알아요. 아빠 돈을 안 주는 걸 알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돈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한국은 다 돈을 주려고 그러죠. 아빠도 사주려고 그러죠. 끔찍한 교육이에요. 그 아이는 부자 될 기회가 없어요. 그 부모가 빼앗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투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돈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네가 벌었고 내 돈은 내 돈이야. 미국은 철저하죠. 특히 유태인은 철저합니다. 이건 내 돈, 이건 네 돈, 네 돈이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왜 나 결혼하는데 집 안 사줘요? 옆집이랑 사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사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네 가지입니다. 사교육 끊어야 되겠죠? 끊어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세요. 두 번째, 자동차, 서울에 있는 자동차 왜 필요해요? 전부 자동차 사고 있어요. 나는 자동차 사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 사면 안 돼요.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는 애가 셋이라서 자동차 없으면 안 돼요. 놀러 갈 때, 자동차가 없어서 놀러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행 가면 안 됩니다. 목표가 될 때까지 여행 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계획이 필요해요. 돈이 내가 5년 안에 5억을 만들겠다. 3억을 만들겠다. 그 계획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뛸 때 귀걸이도 하고 뼈도 신고 뛰나요? 아니에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는 거 다 없애야 돼요. 자동차도 굳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면 하는 거고, 만약에 자동차 사야 된다? 그럼 중고차 사야 돼요. 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인가? 보험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가난하게 보여야 되고요. 가난하게 되려면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요새 내가 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줘요. 막 커피도 사주고. 그죠? 영리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보여야 돼. 요새 내가 굉장히 힘들어. 차도 없고. 그러면 친구들이 아유 그렇구나. 그럼 옷도 주고 그럽니다. 가난하게 보여야 돼.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정말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이 사교육비가 1년에 한국에서 35조 쓰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지금부터 창업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5살이다, 10살이다. 그럼 그 아이한테 주식을 사주게 되면 20년 후에는 30살이 되면 그가 한 10억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10억 가지고 창업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월급쟁이 하려고 그러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는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4시간이래요. 근데 OECD 평균이 2시간 30분인데 한국은 1시간이 안 돼요. 그게 너무너무 잘못된 라이프입니다.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영화도 보러 가고 놀러 가는 겁니다. 옆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점수 경쟁하지 마세요. 근데 부자만 되면 되죠. 부자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 잘했는데 부자가 안 되면 큰일 났죠. 은퇴하지 못하는 나라 세계 1등이죠. 세계 1등이에요. 돈 다 써버렸어요. 부자가 되라고 안 해요. 공부 잘하는데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애가. 엄마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애가 공부를 잘해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가난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인가? 도덕성, 그 다음에 호기심, 그리고 투자를 한 아이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기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예요? 여러분 연금저축펀드 계좌 있어요? 네. 거기에 ETF 사세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에 600만 원 채우세요. 그리고 100만 원 돌려줍니다. 대부분.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열고 아빠도 열고 주식 따로따로 살 필요 없어요. ETF만 사도 돼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순간 나는 삼성전자와 동업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갈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태어나자부터 해줘야 되죠. 복리입니다. 4%라는 거는 내가 은퇴했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그겁니다. 1년 생활비에 25배가 있어야 돼요. 잘 생각했어요. 내가 1년에 생활비가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1억이면 25억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계산해야죠. 대부분 없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가면 안 되죠. 카드 다 찢어버려야죠. 커피 사 먹으면 안 되죠. 사교육비 끊어야 되죠. 다 잘못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와 똑같다. 내 노후 준비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로소득, 주식을 불로소득이라는 얘기 딱 그 말도 안 돼요. 불로소득이 문제예요? 불로소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불로소득을 나쁘게 배웠죠. 우린 노동력만 신성한 걸로 잘못 배운 거죠. 불로소득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 딱 이거예요.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타이밍을 맞추는 걸로 알아요. 아, 미국이 이자를 올린다니까 주식 다 팔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지. 그 투자가 아니죠? 그거 뭐예요? 강원랜드 간 거예요. 강원랜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투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계속 사는 거예요.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무조건 내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IRP 하셔야 되고요.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한국의 세계 꼴찌예요. 왼쪽 사람은 트레이더, 투자가가 아닙니다. 오른쪽 사람이 투자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투자가예요. 근데 잘난 척하고 맨날 쳐다보고 또 요새 미국 주식까지 하니까 밤까지 또 잠을 안 자요. 그거는 바보예요. 회사가 돈을 벌어주는데 왜 지가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인 겁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노후 준비예요. 이거는 사진 찍으세요. 이거 저기 화장실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죠, 부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절대로 주식 투자 10개명. 이것도 이제 응접실에다 달아야 돼요, 응접실. 네, 응접실에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접해야 돼요. 그 리딩방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일 잘못된 게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주식 투자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한 달 안에 가장 오를 주식이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그걸 말하는 순간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럼 아는 사람 없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좀 훈련을 받은 거예요. 펀드 매니저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스플린드 인베스터라고 그래요. 훈련받은 투자가다. 장기 투자하고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회사의 펀더멘트를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훈련받은 거지. 여러분 절대 리딩방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좀 나보다 훨씬 많이 알겠지. 그래서 100만 원 보내세요.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요만큼도 똑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사교육비 끊고 여행 그만 가고 커피 사 먹지 말고 저녁 가능한 한 집에서 해 먹고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액션 플랜이에요. 문맹 탈출의 답은 시간이었네요. 그쵸? 그리고 남들과 다른 투자 철학을 장착하고 가지 않느냐가 10년 뒤 남들과 전혀 다른 결과물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존니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나는 어느 회사, 어느 상장사와 동업해야 될까? 라는 걸 고민해 보신다면 정말 그 강연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이 마음 꼭 메모해 두셨다가 주무실 때 한 번 더 보시고 계속 기억하시면서 5년 뒤 더 부자 되어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강연 펼쳐주셨습니다. 존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